본 사건은 저체온증 및 흉부 순환 장애로 인한 사고사로 추정됩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거죠? 공간이 워낙 좁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랬다니 말도 안 돼. 제발 다시 한번 수사해주세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정화조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1989년 2월 28일 일본 후쿠시마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3살의 여교사 A씨는 저녁 6시쯤 업무를 마치고 자신이 묵고 있던 학교 기숙사 건물로 향합니다. 그녀가 볼일을 보기 위해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화장실 변기 안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 구두가 왜 여기에...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 정체 모를 남성의 구두를 발견한 A씨는 왠지 모를 섬뜩한 느낌에 기숙사 뒷뜰에 위치한 정화조로 향했습니다. 정화조 안쪽을 들여다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형체. 그녀의 신고로 학교에 도착한 경찰들도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와, 그 사람이네. 정화조 안에 있는 시신의 다리를 잡아당겨 빼내려 했지만 입구가 좁은 정화조에서 사람의 힘으로 시신을 끌어내기엔 무리가 있는 듯했죠. 정화조를 깨부수던가 해야겠어. 이들은 무리야. 결국 중장비까지 동원되어 정화조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시신의 완전한 모습과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성인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채로 윗옷을 둘둘 말아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었고 흰 양말을 신은 발은 정화조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했죠. 시신의 신원을 파악해본 결과 인근 마을에 살던 26살의 청년 야마모토 기요시 군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부검에 맡겨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야마모토 기요시 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저체온증 및 흉부순환 장애이며 볼일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해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원인을 관음증으로 인한 무모한 행동에 따른 사고사로 판명지은 경찰. 하지만 경찰의 주장을 들은 사람들은 반박했습니다. 기요씨가 그랬다니 말도 안 돼. 기요시 군이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수사해주세요. 너희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기요시 군은 마을 청소년협회의 레크레이션 강사이자 회원이기도 하며 행사나 결혼식이 있으면 주민들이 곧잘 사회를 부탁할 정도로 마을에서 꽤나 유명하고 인지도 높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착하고 남들을 잘 도우며 예의도 바랐던 기요시 군. 그랬기에 다소 믿기 힘든 경찰의 주장에 주민들은 여러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의문, 정화조의 구조. 기요시가 발견된 정화조는 U자형 구조였는데 이 U자형 정화조의 내부는 너무 어둡고 비좁아 어떠한 각도로도 변기 쪽을 훔쳐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정화조 지름은 약 36cm지만 기요시의 어깨 넓이는 약 40cm. 본인의 어깨 넓이보다 좁은 정화조 입구로 스스로 들어가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두 번째 의문, 너무도 깨끗한 양말. 발견 당시 기요시의 양말은 오물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오물이 보이는 정화조에 스스로 들어갔다면 양말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의문, 신발의 위치. 기요시의 신발 한 짝은 화장실 변기에서, 나머지 한 짝은 사건 현장에서 2km나 떨어진 제 방에서 발견됐다는 것. 이에 경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요시 군은 변태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흥분한 나머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2km를 걸어왔고 나머지 한 짝을 여자 화장실의 변기에 두고 정화조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요시가 신고 있던 양말이 깨끗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경찰의 발표처럼 기요시가 신발을 각기 다른 곳에 벗어놓은 채 정화조까지 걸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넘쳐나는 의문들에 결국 주민들은 타살의 의혹을 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목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최초 목격자인 여교사 A씨. 그녀가 용의자로 추측된 이유는 화장실에서 구두를 발견했다 해도 곧바로 정화조를 찾은 점이 의심스럽다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여교사 A씨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말합니다. 무턱대고 정화조부터 찾은 게 아니에요.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된 거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람 다리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기요시 군의 사망 추정 날짜는 발견 날짜로부터 이틀 전인 26일로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는 24일부터 27일까지 휴가라 고향에 다녀왔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때까지 기요시 씨랑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여교사 A씨는 기요시 군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한창 스토커 때문에 힘들어하던 여교사 A씨에게 A씨 남자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사이였던 것. 그의 여교사 A씨의 주위를 맴돌던 스토커 B씨가 새롭게 주민들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주민들은 스토커 B씨가 자신을 방해하는 기요시 군에 화가 나 그를 죽인 것이라는 새로운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커 B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죠. 사람들의 끝없는 추측이 계속되던 가운데 주민들 뇌리에 스친 한 사람, 촌장 C씨가 새로운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기요시 군이 살던 마을은 촌장 선거가 한창이었습니다. 해당 마을에서 유권자 투표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표 한 표의 무게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기요시 군은 이 마을의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기요시 군의 말 한마디에 약 10표에서 20표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상황. 촌장 C씨는 자신에게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기요시 군에게 찬조연설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 기요시 군은 찬조연설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구설수에 오른 촌장이 이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내가 아무리 섭섭하다 한들 그 감정 하나로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조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기요시 군. 재수사를 촉구하는 4천여 명의 주민들은 이 찝찝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탄원서를 경찰에게 제출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급하게 종결시키며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은 그대로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현장 감독이었던 이 씨가 원전의 결함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다시금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 기요시 군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사건 발생 3일 전 기요시 씨는 선배 S씨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우씨, 아무래도 회사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잠깐 회사로 나와줘야겠어. 네, 금방 가겠습니다. 당시 원자로를 책임지고 있던 책임자들이 신년 휴가를 간 탓에 기요시 군과 기요시 군의 직장 선배 S씨가 대신해서 원자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도착한 기요시 군과 S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자력 발전소 제수난 펌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한 기요시 군과 직장 선배는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묻히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요시의 선배 S씨는 지하철역에서 투신 자살로, 기요시는 정화조 안에서 의문사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원전과 정화조 사건이 관련이 있을 거란 추측을 했고 새로운 추측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추측 하나.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쿄 전력 본사에 소환되어 책임을 추궁받던 S씨가 억울한 마음에 우에노역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 기요시 군은 그런 S씨의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다 살해당했다. 추측 둘. 제수난 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기요시와 S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알리려다 살해당했다. 추측 셋. 실은 원전의 지시를 받은 기요시 군이 제수난 펌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료 S씨를 죽이고 원전에서 입막음을 위해 기요시 군을 살해했다. 과연 그들만 알고 있는 진실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일본의 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바리조곤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바리조곤은 의문사 당한 청년의 죽음이 원자력 발전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건 후로부터 32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